오늘도 내일도 너다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스타트업 슈퍼넛 조이원 임유진입니다. 네, 유진님 세탁기 산 거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새로 이사간 집에 세탁기가 없어서 옷을 빨래를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세탁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세탁기 없이 며칠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은 안 입던 옷을 자꾸 꺼내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군요. 네, 근데 또 빨래물이 점점 쌓여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뭔가 클린하지 못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얼른 빨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저저번 화였나요? 이사를 합시다를 했잖아요. 네, 이사를 갔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전자제품을 채우는 유진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주 재밌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산 세탁기를 같이 사셨잖아요? 네, 저는 따라 샀죠. 왜냐면 저는 쇼핑을 예전엔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 네. 사무실 이거 한번 꾸밀 때 네. 너무 많은 이제 자잘한 전자제품들 뭐 이런 거 한꺼번에 고민을 하다 네. 보니까 그때 희연님이 약간 좀 권태기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전자제품 쇼핑에 대한 그래서 완전 꽤 오랜 권태기. 기간 완전 권태기고 그게 네.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막 다나와 이런 거 누구보다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네. 그래서 쿠폰 먹이고 이런 것도 너무 지치고. 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그래서 제가 그냥 완벽하게 이거 누르고 이거 이렇게 해라 해서 희연님도 쉽게 구매를 했다. 네, 그래서 지금 쇼핑 디지털 리터러시가 네. 떨어지고 있는 네. 슈퍼너드 조이원입니다. 네. 덕분에 새로운 네. 세탁기를 사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통돌이 세탁기는 10몇 년 된 건데 네. 자꾸 옷을 빨면 네. 구멍이 난다고 엄마가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못 믿었었거든요. 네. 근데 팬티가 빵꾸가 나는 걸 보고 이게 심각하다. 네, 이런 사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희연님도 동시에 같이 세탁기를 샀다는. 네, 그래서 요즘은 팟캐스트 매주 하는 거랑 네. 그다음 유진님 이사하셨으니까 막 그런 전자제품 보는 거랑 네. 이런 이사, 시간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리프레시가 좀 필요한 상태였긴 해요. 사실 그런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뭐 이사라든지 이런 일들이 결코 작진 않은 일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한두 푼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일상을 이루는 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니까 뭐 사실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거기에 정신을 많이 뺏기다 보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에 약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문제가 그래서 있죠. 오랜만에 엄마가 네, 오셨고. 제 집에 오셨는데 엄마도 네. 유진님이랑 이제 동조를 해가지고 저랑 약간 또 쇼핑에 있어서 결이 되게 비슷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쉬는 시간이 조금 생겨가지고 네, 어딘가를 나가고 싶고 네, 유진님의 뇌를 새로운 걸로 세척하고 싶고 네. 막 이랬는데 둘이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나올 생각을 않는 거예요. 맞아요. 세탁기 용량 비교하고 난리였죠. 그래서 저는 하이마트 중간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 어딜 나가야 된다. 근데 지금 하남 이사에 연결된 거는 5호선인데 네, 5호선 이제 노선도를 봐도 지금 딱 오후 2시쯤에 갈 때가 마땅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희원님이 어디를 갈지 얘기는 딱히 안 하고 그냥 따라와라 하고 저희를 그 마트에서 끌어내서 어디론가 향하게 됐죠. 네, 근데 두 명은 되게 안 협조적이었어요. 비협조적. 안 협조적이었다고 할 순 없죠. 일단은 그 시간에 졸리고 약간 피곤한데 어딜 나간다는 이 말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선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동조를 했다. 우호적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스타트업 슈퍼너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너드 12화 주제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시작한 여행입니다. 일단은 저는 희연님이 어디론가 저를 데려간다는 거에 약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어딜 갈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후 2시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 근방 가도 한 역으로 한 2-3 정거장까지는 오케이. 근데 정말 뭐 한 1시간 이상 나가는 거리는 약간 물음표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희원님은 늘 어딘가 가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3 정거장 가는 데는 잘 안 가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시간에 갑자기 나가자고 하니까 일단은 긴장됐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거나 막 갑자기 걸을 컨디션이 아닌데 엄청 걷게 한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냐면 하루의 무드가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 안 한다고 해도 오늘 이렇게 내가 보내야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희연님은 그거를 약간 이제 반전시키기 위한 느낌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어딜 가려고? 라는 저는 그럴 때 승부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군데에만 막 이렇게 있으려고 하고 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네. 이러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지금 저 상태를 유진님이 아까 썼던 반전 약간 이란 단어처럼. 얼음땡에서 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 가려나 했는데 갑자기 안암역? 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안암역이 미사에서 한 1시간 거리죠. 네, 그 지하철로는 찍어보면 뭐 3-40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걸어야 되는 거리가 꽤 돼서. 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한 번 환승을 하고 청구역에서. 안암역에 내렸죠. 네. 그래서 안암역에 고려대학교가 있잖아요. 저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네. 요쪽 동네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사실 잘 없어요. 일단 집도 그 동네 근방에 있지 않고 사실 저야말로 약간 그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같은 사람이라 그 동네를 맴도는 스타일이 있죠. 근데 결국에 제가 왜 네. 그쪽에 가게 됐냐. 네, 그게 궁금해요. 왜 갑자기 안암역 고려대학교인가? 고려대학교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원래는 스타벅스를 가려고 했었어요. 스타벅스. 근데 하남에도 스타벅스가 몇 군데 있거든요. 많죠, 뭐 곳곳에. 뭐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막 굳이 즐겨서 그날 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네. 뉴스기사 뭐 보다가 네, 희연님은 뉴스 보는 거 참 좋아하죠. 아, 나 안 좋아하는데? 아니, 뉴스 기사를 공유하는 걸 좋아해요. 아, 뭐 흥미로운 거 공유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 어쨌든 뭐 오픈런 하는 카페가 있다. 오픈런. 오픈런이라는 게 문이 열리면 뭐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준비를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줄을 서거나. 맞죠. 줄을 네, 서거나. 뭐 예약을 하거나. 그래서 오픈런 하는 카페가 서울에 생겼다. 근데 그게 스타벅스고 경동 1960? 뭐 그런 데다. 그래서 경동시장에 뭐 그런 네.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그런 기사였어요. 힙하다. 네, 그래서 서울이랑 수도권의 네. 힙한 카페들에 대한 어떤 그냥 그런 되게 가벼운 기사였는데 한번 가봐야지 이러고 제가 저한테 공유를 해놨는데 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5호선 노선도로 보고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러고 네이버 맵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다가 안암 근처에 네. 별표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딱 클릭하니까 그 스타벅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딱 난 거죠. 아, 맞다. 나 저기 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특이 매장에는 가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희연님은 약간 좀 뭔가 뇌에 신선함을 주는 거에 좀 그게 있는 거, 선호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그런 커피, 뭐 네. 분위기 이런 것도 물론 좋고 평화롭지만 네. 진짜로 신선한 거? 그런 자극을 줘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 매장에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스타벅스는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스타벅스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오케이 알겠어라고 했을 텐데 사실 박물관을 먼저 갔잖아요. 그게 결국에 저는 당일치기로 몇 시간짜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 루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의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 포인트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아, 맞아. 저기 카페 가려고 했었는데 라고 잡았어도 네.
이 카페에 몇 시에 가는 게 가장 적정할까를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루트를 고려를 해봤을 때 오후 2시 반쯤에 하남 미사역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 앞전에 시간을 좀 보내고 저녁을 맛있는 거를 먹고 또 한참 좀 저녁이 약간 소화될 만큼 걸은 다음에 카페를 가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 코스다라는 생각을 머리에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죠. 적당히 이제 걷는 코스면서도 샌들을 신고 가고 싶었고, 그러니까 흙길이 아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어제는 심지어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낮 온도가 한 32도? 33도 가까이 되는 상당히 더운,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 따가운, 사실 막 많이 걷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햇빛 아래에서. 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조금 실내에서 보내고자 했었고, 네. 또 내가 안 가본 곳, 낯선 곳. 네. 그러면서도 새로운 자극, 그러니까 낯선 지역이랑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지역이랑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뇌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충족하는 것이 지금 어제 우리에게 네. 고려되었다라는 판단 하에 가게 됐습니다. 맞아요. 희원님이나 저나 고려대학교는 뭐 우리가 사는 동네나 뭐 익숙한 동네에 되게 먼? 네, 저희가 고려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좀 그쪽에 친구들 전혀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뭐지? 잘 모르겠다. 네. 이런 곳이고 그래서 저도 희원님이 갑자기 고려대학교 일단 구경을 하고 이랬을 때 왜? 굳이 왜? 그때 마침 학교 학생들이 막 쏟아지듯 나와서 역에 내리자마자 든 생각은 약간 좀 버거운 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안암역에 딱 우리가 내렸을 때 네, 저는 안암역에 처음 가봤어요. 저는 저 예전에 거기서 공연을 본 적이 있어서 네. 기억이 있어요. 그 동네에 대한 기억이. 근데 사실은 고려대학교를 보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으니까 고려대를 별로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딱 내렸을 때 바로 고대병원 맞아요. 이 딱 보였고 약간 비탈 같은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이제 고려대학교 후문 쪽인가요? 거기가? 무슨 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하필 어제 저희가 그 파란색 옷들을 주로 입고 갔었잖아요. 파란색도 그냥 뭐 아이템 하나가 파란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파란. 네, 특히 제 옷이 문제였는데 왜 문제였다고 하냐면 진짜 파랬거든요. 완전 새파란. 네, 왜 그 옷이 저한테 생겼냐면 제가 희연님이랑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갔는데 티셔츠를 하나 예뻐서 사게 됐어요. 근데 그게 색깔이 파란색이었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샀고 마침 그날 제가 새로운 옷을 탐방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입고 왔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입고 고려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모든 고려대 학생들이 뭐지라는 눈빛으로 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모자가 하늘색이고 가방도 하늘색이고 맞아. 그다음 바지는 하얀색이고 약간 파란 그런 느낌이었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파란 옷이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다 상하이가 그래서 우리만 하얀색, 파란색 이런 느낌이었고 그 온통 주변이 다 빨간색이었죠. 네, 완전 빨간색이었고 고려대 빨간색이 좀 와인색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와인색보다 그러니까 튀는 빨간색보다는 좀 톤 다운된 약간 어둑한데 좀 붉은 검붉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깔이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들 빨갛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고연전? 네, 그 시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시즌이었고 그래서 고려대 연세대 합동 응원전 같은 거를 고연전 전에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모여서 응원가 부르고 뭐 그런 약간 행사를 전의를 하는데. 다지는 맞죠. 그런 느낌의 기간이었고 네, 그런 북적북적이는 와중에 우리가 고려대 갔던 거죠. 네, 파란 옷을 입고 네, 그랬고 그러면은 왜 하필 박물관을 선택을 했는가? 네, 일단 고려대학교에 저는 뭐 갈만한 이렇게 멀리서 와서 볼만한 박물관이 있는지도 사실 전 몰랐거든요. 유진님은 대학교에 박물관 있었어요? 있기는 한데 있어요? 네, 그렇게 막 학생들이 많이 올 만큼 막 규모가 있고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냥 한두 번 가보고 마는? 대학교 박물관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아예 그 대학 다니는 동안에
안 가본 학생들도 많을걸요? 그렇죠. 한 번도? 뭐 갈 일이 별로 없어. 네, 왜 제가 고려대 박물관을 첫 번째 이제 여행 루트 포인트로 잡았냐면 네, 이유가 뭔가요? 막 이렇게 저렇게 블로그 글을 살펴보니까 박물관에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박물관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이 네. 괜찮았어요. 그들의 컬렉션이 괜찮았다. 그래서 한번 보러 갈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낮에 더울 때 네. 실내에 있으면 좋고. 그렇죠. 박물관은 약간 좀 시원한 느낌이 있으니까. 조용하고. 그리고 뭔가 학교 같은 거 탐방을 할 때 네. 괜히 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인들도 갔을 때 불편하지 않은, 서로 불편하지 않은 장소가 어디 있을까? 그냥 공적으로 열려있는, 근데 약간 볼 것은 있는. 그러니까 볼 것은 있는. 딱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 찍어가지고 갔죠. 네. 근데 네이버 지도에 찍어가지고 딱 건물에 들어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 잘못 들어갔던 거였죠. 맞아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건가? 그러니까 박물관이 다른 박물관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언덕을 완전 올라가서 거의 꼭대기까지 갔는데 네. 인촌 기념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설립자를 뭐 기념하는 그런 대강당이 있는 네. 관이었고 네. 아, 잘못 왔구나 해서 거기서 나와서 지나가고 있는 학생분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우리가 가려는 이 박물관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도를 보더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알려주는 대로 가보니까 언덕을 올라갈 필요도 없이 네. 뭐 역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있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그래서 잘못된 주소를 찍고 가서 이제 학교를 약간 한 바퀴 돌고 네. 다시 역으로 내려온.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방황을 하면 겨우 찾은 이 박물관은 어떤 건물에 있었나요? 100주년 기념관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숫자 100을 의미하지만 숫자 100으로 검색하면 안 나와요. 네, 한글로 100이라고 적어야지만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념관에 도착을 했고 네. 저희는 3층부터 봤는데 주로 어떤 전시물이 있었냐면 약간 현대미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 3층에 있었던 것들이. 그 다음에 저는 원래도 약간 고전 우리나라 뭐 삼국지 시대라든지 그런 유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침 거기에도 신라시대 출토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제 흥미가 매우 생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구경을 하기 시작했죠. 네, 현대미술관은 다양한 다른 작품들도 있겠지만 네. 뭐 사람? 네. 이라는 주제로 몇 네. 작품들을 선별을 해놓은 것 같았고 인물화가 참 많았어요. 초상화 맞아요. 같은. 그리고 그 고고 전시실 네. 같은 경우에는 황남동 미추왕릉 네. 뭐 출토 된 거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별 흥미가 없었고 유진님이 즐거워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경주에 그 리모트 여행을 갔었는데 그 싱싱 그 전기 킥보드를 타고 그 황남 대총 옆을 이제 그 출토하는 현장도 있고 그 옆을 타고 지나가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그런 출토물이 많이 나오는 경주는 뭐 네. 이게 조금만 파면 그래서 그 나온다는 얘기도 있죠. 동네가 황남동이었는데 그래서 황남빵 이런 거 있잖아요. 경주. 그래서 되게 약간 익숙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아는데 약간 1층 전시도 있었고 2층 전시도 있었고 다 봤는데 네. 생각보다 저는 3층에 현대미술관이 큰 줄 알고 갔는데 되게 좁아서 네. 2층, 4층도 다 볼 수 있었고 네. 근데 저는 현대미술보다 네. 그 유물이 전 대박이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특히 미술품 국보였나요? 뭐 유네스코 뭐 옥새도 있었고 옥새도 있었고 그다음에 왜 유명한 그 풍경화 그리는 정선이라든지 민화를 그리는 김홍도라든지 그런 분들 작품이 그냥 막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거 진품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관찰하는 사람 마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게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근데 뭐 국립 그 박물관 네. 용산에 있는데 가도 네. 그렇게 유리에 볼 수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유물 하나하나 더 가까이 느껴졌어요? 네. 되게 뭐 저는 어렸을 때도 미술 그런 교과서 같은 데 나오는 민화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거기 있으니까 약간 좀 충격이었던 거죠. 되게 재밌는 작품들 많았죠. 작가 네. 미상 그거 호랑이 그려놓은 것도 네. 있었고 윤두서 많았는데 하여튼 다 까먹었네요. 하여튼
생각보다 아주 퀄리티 높은 유물들이 많았어요. 네,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대표 유물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돌로 만들어진 네. 연적. 맞아. 그래서 급제를 바라면서 네. 만들어진 그 연적이 상당히 처음 멋있었죠. 보는, 처음 재질감이 보는 눈으로만 봐도 되게 맨들맨들 부드럽겠는데? 라는 생각 들고 되게 잘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다 보면서 되게 괜찮은 전시였다. 쉽게 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두 시간 정도 봤죠, 그죠? 한두 시간은 전혀 아니고, 네. 한 40분 봤어요. 40분밖에 안 됐네요. 네. 왜냐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는데, 재밌었고, 네. 그래서 다 보고 나면 이게 크림슨 기념품 샵으로 연결이 돼요. 고려대학교 관련된 네. 기념품을 파는 거예요. 약간 학교 반 티셔츠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그 주로 메인으로 팔고 있던 게 그런 티셔츠나 농구, 네. 이 뭐라 그러죠? 농구 유니폼? 윗도리? 네, 약간 긴 나시 같은 네. 스타일의 운동복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자꾸 엄마가 그거를 에어로빅복으로 쓰고 싶다고,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말렸고요. 네. 왜냐면 엄마가 그걸 에어로빅복으로 입고 간다고 했을 때 네.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고려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막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한테 못 사게 말렸고요. 네, 엄마 눈에 예뻐 보이셨나 봐요. 그 농구복 괜찮았으니까. 네, 가격도 되게 괜찮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입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괜찮다. 네, 그리고 그 기념품 샵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네. 드디어 네. DE하고 드디어라는 카페가 있는데 디어. 네. 그 카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처음에는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그게 드디어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국말로 드디어더라고요, 그죠? 그래갖고 저런 커피 브랜드도 있구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되게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깊은 오래된 카페구나. 카페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2020년에 문을 연 생각보다 따끈따끈한 네, 카페였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충격이었는데 근데 학생이랑 교수님들이랑 거의 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3,000원대로 이제 기본 음료들은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 저희도 거기서 먹고 싶었는데 되게 정겨운 느낌이 있었죠. 안 먹고 참았던 게 희연님이 준비한 다음 코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맛있는 밥을 먹고 싶었어요. 고려대에서 유명하고 맛있는 데는 어디인가? 희연님이 딱 두 군데가 있다. 이거는 취향이기 때문에 이제 투표를 하자 하면서 뭐가 있고 설명했는데 첫 번째 뭐였나요? 이공김밥이라는 곳입니다. 이공김밥.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네이버 평점 4.52점에 꽤 높은 거죠? 네, 높은 거죠. 왜냐면 5점 만점이니까. 그리고 방문자 리뷰 1,600개, 블로그 리뷰 598개. 근데 이게 광고 작업이 없는? 그래서 뭐 리뷰들 보면 진짜 엄청 커요. 뭐 참치 폭탄김밥, 그 참치 뻑뻑한 느낌 너무 좋아요. 뭐 마요네즈랑 먹으면 환상이에요. 이런 가격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리뷰들이 많아서 엄청 크다라는 게 뭐가 엄청 크다라는 거? 양이 많다는 건가? 김밥 자체가 큰 것 같고요. 사진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김밥 단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의 참치가 거의 한 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는. 맞아요. 그래서 참치 폭탄김밥 가격이 5,500원이고 치즈 라볶이가 6,500원인데 요거 두 개를 시키면 이제 여자들 3명은 충분히 먹는다는 가성비 아주 좋은 집이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가보고 싶다고 옛날부터 별표를 쳐놨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현고대 닭발이라는 곳입니다. 현고대 닭발. 저는 사실 닭발을 그렇게 즐기진 않았는데 희원님이 맛있는 닭발집들을 탐구를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닭발에 많이 노출이 됐고 좀 그것의 재미를 이제 깨달아서 그 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약간 말캉한 그 부위를 이제 발리는 게 참 어렵긴 한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닭발 하면은 약간 그럴까? 약간 바로 약간 반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닭발이라는 얘기를 또 하니까 되게 끌리더라고요.
아, 끌렸군요. 네. 닭발을 최근에도 먹어가지고 굳이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에 나온 게 어떤 비주얼이었죠? 이공김밥도 사진이 화려했거든요. 네, 굉장히 막 김밥 단면이. 김밥이 커 보였죠. 근데 저 현고대 닭발이라는 곳은 그 뭐랄까 이 불판 네. 위에 닭발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모습이랑 네. 그 가게의 모습이랑 그게 왠지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네, 못 보던 것인데, 왜냐면은 희연님은, 저에게 이제 새로운 리프레시를 주고 싶은데, 강력하게 또 끌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닭발을 먹고 싶지 않았는데, 발걸음은 거기로 향하고 있었다. 저는 진짜 딱 희연님이 서술하는 그대로 그냥 닭발 먹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딱 가게 앞에 서자마자, 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어디 방송 나왔다 드드드드 적혀 있는데 네. 최근에 생긴 맛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네. 그 프로그램명들이 네. 적혀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프로그램명들은 상당히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네. 혹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의 네. 그런 프로그램명들이 쫙 적혀 있는 모습을 보고 이곳은 신기하군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어요. 네. 첫인상은 진짜 인상 깊었는데 네. 닭집에 온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 닭발이 어떻게 들어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슬라이딩 유리. 냉장 유리. 그런 네. 함.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분식집 그릇 초록색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닭발 1인분씩 타타타타 해서 이게 쌓아져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닭발이 그냥 거의 그 그릇이 그냥 탑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큰 그냥 뭐 예를 들어 주물 냄비 이런 그런데 이렇게 쌓여 양푼이라든지.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때 푸는 느낌인데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세팅을 해놨다고 해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그릇 자체로 그냥 다다다다닥 쌓여 있었죠. 그러니까 조리가 된 시원한 닭발이 네. 냉장실에 네, 유리 그릇이랑 냉장실에. 그릇이랑 같이. 네, 이렇게 그릇이랑 같이 세팅해 놓은 데는 네. 뭐 거의 그런 경우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냥 바로 엄청 많이 몰려와서. 일단 거기서 약간 충격이었고 이 벽면에 붙어 있는 것도 막 닭발 이래갖고 정말 닭발이 막 다다다닥 큰 그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정육점이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조리가 돼서 나온 그게 아니라 그 닭똥집 이런 것도 그냥 그 생 사진이 네, 있었던. 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닭집 안에 내가 들어온 것 같다. 네, 그래서 되게 약간 그때부터 이제 흥미가 그냥 막 샘솟듯이. 근데 내가 앉을 이 테이블은 닭갈비를 구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고기 불판 같은 느낌이에요. 그 스테인레스 주물판 같은. 얇은 스테인리스 판이고 되게 깨끗했어요. 네, 엄청 깨끗해. 막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오돌토돌한 그 휴지 있고. 맞아. 보통 휴지가 왜 휴지 이렇게 네모난 사각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담겨서 이제 뽑아 쓰게 돼 있는데 거기 워낙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그냥 그 포장되어 온 그대로 이렇게 비닐에 담긴 채로 이제 자리에 그냥 봉지씩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1972년도에 생긴 데라고 하는데 네. 옛날에 시스타로 활동했던 네. 소유님의 네. 그 단골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기 전에 몰랐죠. 네, 이거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만만한 닭발을 시켰습니다. 1인분에 8,500원인데 원조 닭발 8,500원 이거는 맵다고 해가지고 저는 맵찔이기 때문에 저도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만만한을 시켰고 그 다음에 닭똥집을 시켰어요. 네. 닭똥집은 7,500원인데 제가 닭똥집 구이에 대해서 네. 전라남도 나주에서 네. 정자나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정자나무. 제 이름이. 네, 거기가 연탄 구이를 주로 하는 데인데 그 연탄 닭똥집 구이를 시켜 먹어봤을 때 맛있겠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닭똥집 구이에 정말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자마자 안 시킬 수 없었고 사실 여기가 돼지갈비도 맛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돼지갈비는 시키지 않고 닭똥집이랑 닭발을 시켜서 먹어봤다. 근데 유진님 어땠어요, 맛이? 저는 사실 그때 약간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닭발집에 딱 들어가는데 디스플레이에서 약간 이제 마음이 확 열렸고 이제 바로 나왔잖아요. 불판 위에 이제 올리니까 이게 바로 막 끓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먹었죠. 근데 약간 충격? 너무 맛있어서
어떤 부분이 특히 맛있었어요? 저는 일단 약간 국물이 많은 닭발들을 많이 봐서 저도. 상대적으로 거기가 국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저 불판 위에 올라가면 눌러붙을 텐데 괜찮나? 혹은 저게 잘 배웠을까? 맛이? 막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어 들었는데 이게 너무 그냥 찰떡 같은 거예요. 그 없는 소스와 별로 없는 소스와. 네, 걔의 그 쫀쫀함이 아주 그냥 이게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맛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네. 딱 먹어봤을 때 다른 닭발이랑 다른 맛이 확 느껴지는 게 일단 생강이었고요. 맞아. 제가 생강 향을 되게 좋아하고 생강 자체도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디선가 케찹인지 우스터 소스인지 맛이 미묘하게 나요. 그죠? 약간 케찹 맛이 나죠. 케찹. 네, 약간 케찹 뭔가 있는데? 네. 라는 맛이 나고 그래서 입맛이 제가 막 도는. 저희가 원조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만만한을 먹어봤기 때문에 만만한만 그런 맛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조도 한번 먹어보러 가야죠. 네. 물론 매우니까 조심하면서. 착착 감긴다 라는 맛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게 불판 위에서 굽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눌러붙는데 맞아요. 약간 그래서 마음이 급해. 더 들러붙기 전에 빨리 뜯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리고 불을 끄면 또 그게 딱딱해지거든요. 살짝 연하게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여기 가스 이렇게 관이 지나가서 이게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불을. 그게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이 참 어렵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조리를 해서 식힌 다음에 냉장실에 갖다 놓는 건데 이 조리를 할 때 그 삶은 정도가 불판 위에서 굽는 닭발에 가장 최적화돼 있다. 좋았다. 맞아요. 너무 맛있었고 우리가 놀라가지고 또 바로 먹자마자 또 시켰죠. 또 시켰고 닭똥집도 중간에 나왔는데 닭똥집은 어땠냐면 내추럴한 맛이었는데 그게 막 맛이 세지 않고 닭발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사실은 맥주를 시키면 딱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맥주보다 되게 간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은 약한데 그게 신선해서 기분이 좋은 맛이었어. 네, 간은 약한데 뭐냐면 닭발이랑 먹으면 괜찮다. 아, 그랬어요? 네. 모래집이 아삭아삭 맛있었고 오늘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닭똥집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어요. 네, 모래주머니죠, 닭에. 네, 근데 그 모래주머니가 제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지 네.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닭이 모이를 먹다가 흙을 먹잖아요. 그 소화를 시키기 위해 먹는 유진님은 거거든요. 역시 알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변을 만들다가 그 흙은 빠지는 거예요, 거기. 근데 유진님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찾아보면서 완벽하게 네. 알게 됐는데 닭이 이가 없잖아요. 네, 없죠. 닭이 이가 없기 때문에 섭취한 곡류나 단단한 먹이가 네. 같이 섭취한 모래랑 돌에 네. 의해서 그 곡류가 부서지는 거예요. 분쇄되어서 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모래주머니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은 그 기관 자체에는 모래가 쌓여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냥 이거를 배출 기관인 거죠. 같이 근육이니까 이게 막 조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은 돌이랑 같이 공식을 빻는 거지. 충격이었고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닭이 이가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병아리를 워낙 많이 키워서 저도 키웠는데 닭이 이가 없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병아리가 아플 때 약을 만들어서 이제 스포이드로 입을 벌려서 이제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을 이렇게 누리면 벌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빨이 없어요. 혓바닥만 이렇게 있지. 그쵸. 그럼 거기다 이렇게 딱 싸주면 알죠. 이빨이 없구나. 근데 저도 키웠거든요. 닭까지. 네. 근데 약간 닭이 그냥 먹고 별 생각 없이 키우기만 했지. 네. 얘가 이가 없고 그래서 모래주머니가 필요하고 뭐 이런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닭은 참 귀엽죠. 그래서 하여튼 이 닭발집이 일단 너무 충격이었어요. 맛있었고 맛있어서. 그리고 주먹밥은 되게 기본에 충실하고 잔치국수도 그랬는데 둘 다 괜찮았다. 가격도 3,500원씩이면 괜찮았고 그래서 다음에도 또 갈 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도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분위기가 제가 요 근래 갔던 식당에서 날 수 없는 바이브였어요. 그러니까 좋았죠. 예, 오래됐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그런 바이브였달까요? 그 분위기가. 그 다음에 이제 결제하고 나갈 때 왜 여기 이름이 현 고대 닭발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고대 닭발이라는 상으로 낼 수가 없었대요. 그 당시에. 성이 현씨라서 현 고대 닭발로 지었다고 하고요. 밥을 먹으니까 시간이 6시 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목표했던 곳으로 으로 향했죠. 스타벅스 경동시장에 있는 지점을 가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간 스타벅스 지점 이름이 경동 1960인데 유진님이 왜 그게 1960으로 지었는지 네. 아신다고. 네. 일단은 경동이라는 것 자체, 경동시장의 경동이 경이 서울 경자를 써서 서울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경동이거든요. 말 된다. 네, 동대문구에 있잖아요, 경동시장이. 그래서 경동 자체가 위치를 나타내는데 1960은 그 동네, 특히 이 경동시장이 있는 제기동 이쪽이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그대로 있는 되게 서울에서도 특별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리기 위해서 스타벅스에서 1960이라는 숫자를 적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은 그 경동시장이랑 양념시장이랑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경동시장은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좀 익숙한 곳이에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강원도 분이신데, 이제 친할머니가 강원도에서 서울 오실 때 항상 청량리역에서 내리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동시장에서 뭐, 이런 거 몸에 좋대 하면서 사오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약간 한약재 비슷한 거였는데, 왜냐면 저희 언니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부터 무슨 나무, 물 막 이런 거 그런 약재를 많이 사오셨는데 그걸 경동시장에 샀다고 저는 늘 들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이런 신기한 한약 물을 파는 데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한약 관련된 걸 파는 데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셔서 늘 경동시장에서 그런 걸 사왔고 그래서 경동시장은 뭔가 그런 데다 했는데 역시나 한약재를 파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좌측으로는 경동시장이 쫙 펼쳐져 있고 우측으로는 양념시장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나눠지게 된 계기는 원래는 두 개는 경동시장에 포함된 크게 보면 경동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특화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한약재 파는 게 워낙 특이하잖아요. 왜 한국의 한의학 자체도 외국에서 봤을 때는 코리안 뭐 메디케이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저는 약간 의사를 만난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까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전통 뿌리 깊은 어떤 것이다라고 별로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했는데 그냥 그 거리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나라 완전 한약의 나라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한약은 저한테 친숙하긴 해요. 외할머니가 맨날 그 한약을 다려서 저한테 주시잖아요, 직접.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게 눈으로 약재상을 되게 많이 보니까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경동시장에서 한약재만 특별히 파는 곳을 양령시장이라고 한대요. 거기가 약간 특이한 지점이었잖아요. 네, 희원님이 데려가서 저는 알았고 저는 사실 진짜 처음 봤어요. 왜냐면 스타벅스는 보통 길가에서 보면 약간 여기 스타벅스가 있습니다가 정확하게 간판이 보이게 뭔가 그 위치를 하잖아요. 그 길가에서도 스타벅스 저 있구나를 인지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스타벅스 매장을 늘 찾았던 것 같은데 진짜 그 외관에서는 전혀 거기 스타벅스가 있을 거라고는 1도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 다 왔다 이러는데 이랬어요. 뭐가 왔지? 이런 느낌. 그랬는데 위에 보니까 그제서야 거기 조그맣게 스타벅스 로고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과하지 않게. 진짜 작게 있죠. 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에도 스타벅스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막 인삼 뭐 이런 거. 인삼 세척 뭐 이런 게 막 그냥 되게 컬러풀하게 막 계단에 다다다다다 돼 있어갖고 여기 절대로 스타벅스가 있을 거라고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보통 왜 그런 전통시장 가면 위층에 가면 보통 음식 먹는 데가 있잖아요. 맞죠. 화장실 있거나. 그런 어떤 식당이 있을 것만 같은 곳에 이 스타벅스가 있다는 게 상당히 의아해하면서 올라갔죠. 근데 딱 올라갔는데 이제 저희가 맞이한 광경은 금성 전파사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좀 거기서 또 약간 띠용했어요. 바로 스타벅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게 나와서. 그래서 금성 전파사? 그래서 내가 아는 금성은 어렸을 때 이제 뭐 가전제품 같은 거 오래 쓰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게 남아 있잖아요. 그럼 꼭 있는 게 금성 그 약간 이 왕관 모양의 그런 금성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거를 전자제품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LG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LG가 금성인지 이제 매칭이 안 됐군요. 네, 근데 요번에 제가 또 세탁기 사고 뭐 이러저러 하면서 이모가 마침 그걸 또 설명을 해줬는데 옛날 TV 아느냐 이러면서 금성에서 나온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금성이 뭐예요? 이랬는데 LG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금성 전파사가 나왔을 때 알았겠네요. 그게 네, LG인지. 그래서 그때 어잉했어요. LG? 그래서 LG에서 뭔가 이 경동시장에 생긴 스타벅스 지점이 특이한 지점이니까 네. 협력을 했다고 해야 될까? 약간 팝업은 아닌데 뭔가 특별하게 특별 매장처럼. 그래서 본인들이 요런 음. LG에서 이런 활동들이나 제품군이 화려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네. 만든 팝업 스토어 같은 네. 그런 공간이죠. 희우님은 전파사라는 거 알아요? 그 막 뭐 고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있었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철물점은 가본 적이 많은데 네. 전파사는 별로. 전파사 저는 예전에 왜 우리 다 집에 테레비에 안테나 있잖아요. 네. 막 수신기 같은 요즘은 뭐 이제 되게 그게 인터넷이랑 묶여서 뭐 이렇게 되게 사이즈가 작아졌는데 옛날에 이렇게 되게 큰 안테나를 TV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관련된 이 케이블이나 이런 이 제품 자체의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파사에 가서 그 전화기 뭐 이런 것도 거기 가서 했었어요. 뭔가 그런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전파사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스타벅스는 문이 또 하나가 더 지나가야 있고 그 되게 스타벅스가 꽁꽁 숨어 있는 느낌이 드는 신기한 지점이었달까요? 그러니까 꼭 그 금성 전파사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 금성 전파사 자체도 되게 재밌었죠? 네, 막 뭐 저는 심지어 거기서 뭐 참여 행사 같은 게 있어갖고 팔찌도 만들고 뭐 노트북도 빌려보고 LG와 관련된 그런 재미난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 거기 그것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 TV 막 이런 걸 보면서 네. 내가 세탁기에서 유진님을 벗어나게 하려고 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가 있네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여러분 아시나요? 금성에서 우리나라 최초 세탁기를 만들었대요. 저 마치 LG 세탁기를 샀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나요?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최초의 세탁기가 생각보다 모양이 예뻤어요. 맞아. 되게 흰색에 위로 열리는 뚜껑 같은 건데 요즘처럼 이렇게 투명하진 않고 그냥 막혀있는 색깔이긴 한데 이게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약간 궁금한 그런 기분이 약간 되게 각진 탈수기 같은 느낌. 맞아요. 그 수영장 가면 맞아요. 수영복 물 빼린 그런 거 같이 생겼어요. 그런 느낌이었죠. 네. 사이즈도 굉장히 큐티하고 재밌다. 그래서 그 금성 전파사 거기 일하는 직원분이 네. LG 로그인을 하시면 네. 모종을 드립니다. 모종을 뭐 페퍼민트든 뭐든 골라보세요 이러는데 괜찮아요 이러고서 스타벅스로 들어갔죠. 네. 딱 이렇게 문을 열어서 딱 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 생각한 거 있었어요. 유진님이 경동시장, 양련시장 설명을 해줬지만 네. 약간 한약방 네. 뭐 그런 느낌 살짝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전혀 없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소가에 들어가면 되게 넓고 어떤 느낌이었죠? 약간 진짜 거의 1g도 한이 한방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냥 되게 대형 카페? 어 약간 좀 공장 같은 느낌도 들었고. 영화관 같기도 하고. 맞아. 영화관 같아. 의자가 약간 영화관 의자 같았죠. 그리고 이제 천장에 가랜드를 크게 이제 가죽일지 부직포일지 막 하여튼 그런 재료 네네. 약간 되게 약간 율동감 있는 그런 가랜드가 되게 크게 그 투명한 실로 천장에 땅땅땅땅 예쁘게 묶어놨는데 네. 그것도 뭐 한이 이런 거랑 거리가 멀었고 그냥 스타벅스구나 싶었죠. 네 그래서 그냥 이름은 그렇지만 네. 그냥 스타벅스구나. 네. 신기한 매장이다. 네. 그리고 이 영화관 같은 그 좌석이 네. 되게 사람이 많아도 프라이빗하다? 그 약간 의자가 약간 이렇게 사람이 앉으면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는 느낌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좀 옆에 당장 사람이 있어도 좀 우리 공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 한 좌석당 크기가 어떠냐면 영화관에서 보면 커플석 해가지고 맞아. 이 뒤에 이제 확 막혀 있고 양옆에도 확 막혀 있어서 양옆에 잘 안 보이는 특별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거 있는데 그게 뭐 한 4인석 정도 된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뒤에 막을 빼버린 그런 형태로. 제가 최근에 갔던 스타벅스 중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좌석간 간격이 굉장히 먼 되게 프라이빗한 특별한 곳이었고 애초에 위치 자체가 워낙 신기한 데 있어가지고 그냥 뭐 한약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도 흥미로웠다. 그리고 저는 그거 좋았어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 한 30분 정도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약간 스테이지가 있어. 꽤 스테이지 해놓은 것도 좋았고 그리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 스타벅스 직원들이 보통은 누구님 뭐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러잖아요. 맞아. 설정된 그게- 닉네임을 되게 외치. 근데 그게 스타벅스가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음. 약간 당신을 호명하는 거에 약간은 좀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특별하게. 사람들한테 거기 기다리게끔 하려고. 약간 그게 전략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는 쫑긋하면서. 소리를 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벽에다가 싸줘요. 프로젝터 같은 걸로. 네, 이름을. 네. 그래서 엄마가 저기 왜 내 이름이 있냐고 했었었고 네. 뭔가 아쉬웠던 점은 네. 거기만의 메뉴가 하나 두 개쯤은 있었으면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다. 그냥 네. 스타벅스 메뉴였다. 그래도 그 들어가는 그 입구에 뭐 금성 전파사나 그다음에 그 위치 자체에서 오는 그 특별함. 네.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라는 건 약간 외부에 광고하지 않고도 알아서 찾아와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아, 이게 상생.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찾는 네. 한약이라는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30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10대들까지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네. 일부러 막 스타벅스 크게 밖에 써놓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찾아오면서 흘기들기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있구나를 우리가 인지한다는 거에서 약간 의의가 있지 않나. 맞죠. 한약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사실 경동시장 아버지가 얘기해도 그렇구나 하고 시큰둥 사실은 했는데 근데 눈으로 보니까 그 양념시장 뭐 7번 출구 8번 출구 되게 크잖아요. 생각보다 크더라고. 그 안에도 막 건물이고 다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부산의 그 큰 시장 가면 거기도 규모가 장난 아닌데 거의 뭐 그런 급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려간 사람 입장으로서 네. 이 데려간 사람들 이 두 명이 너무 행복해해서 어땠어요? 기분이 아주 좋았고요. 네. 행복했고 저도 즐거운 네. 이제 수다를 떨면서 네. 카페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수다가 길어져서 꽤 늦게 나왔어요. 저희는 되게 일찍 집에 들어가는 편인데 그날따라 오래 있었죠, 바깥에. 네, 오래 있었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냥 갈라 그랬는데 유진님이 사진을 찍자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한층 내려가면 뭐 스티커 사진인가? 그걸 네컷 같은. 뭐 인생 네컷 같은 그런. 네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마침 없고, 왜냐면 사람이 있으면 조금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그러는데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남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다 같이 뭔가 사진 찍는 거를 한번 했는데 그게 어쩌다 지갑에서 튀어나왔는데 정리하다가 되게 기쁘더라고요. 아, 즐거웠다. 네, 그 사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어딘가 가면 찍어두는 게 좋지 않나? 6컷짜리 네. 2장 이렇게 뽑는 거에 5,000원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어울리는 거 하고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제한된 시간 안에 네. 딱 포즈를 취해서 네. 찍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되게 약간 심리적으로 되게 막 급하게 되죠. 여기 와! 막 하면서 어쩌다가 그냥 막 찍히고. 그리고 왜 막 그걸 자주 찍는 사람들은 막 딱! 이렇게 찍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한 명 앞에 있는 컷 있고 뒤에 있는 컷 네.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율동감 있는 컷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처럼 일생에 이렇게 두 번째 네. 찍어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어렵죠. 네, 그 모자도 막 거슬리고 막 이러면서 서로 얼굴이라도 잘리지 부딪히고. 않게 나오게 하려고 맞아. 찍긴 찍었는데 어찌됐던 좋았어요. 그거 남겨서. 네. 되게 저는 그 값이 하나도 안 아까운 소비였다. 그런 거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네. 찍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했어요. 네. 되게 열심히 찍었죠. 그래서 왜 요즘 사람들이 네. 많이 이렇게 찍는지 알겠다.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 사진과는 네. 다르다. 같이 간 사람들이랑 다 같이 거기서 여기 갔었지라고 남기는 거 좋았어요. 즐거웠고 네.
너드랑은 좀 안 맞는 장소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저 힙한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네. 하남미사에서 출발을 해서 안암역에 내려서 고려대 박물관을 보고 고려대에서 가장 유명한 닭발을 먹고 네. 제기동으로 넘어와서 스타벅스 경동 1960에 갔고 네. 이제 제가 목표하던 반은 다 끝났거든요. 네. 스티커 사진도 찍고. 맞죠? 그래서 130번 버스를 탄 다음에 중간에 갈아타서 가면 되겠다. 네. 그냥 집에 돌아가면 되겠다 이랬거든요. 네. 130번 버스를 타고 중간에 환승하는 역이 아차산 네. 어린이대공원. 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타야지 이랬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네. 수다가 길어지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네, 허기가 좀 지더라고요, 저도. 환승 시간 30분 내에 먹을 게 뭐가 있을까? 분식이죠, 분식. 거기 역 근처에 신토부리 떡볶이라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좀 유명했던 떡볶이인데 찌민 떡볶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떡볶이 집입니다. 그래서 핫도그에 떡볶이를 찍어 먹는 거가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유명해진 집인데 저는 당연히 밤에도 거기가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뭐 깻잎 떡볶이라는 집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네. 여기 외지인이 아니라 요 시간이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맛있는가 보다 했죠. 그래서 그 깻잎 떡볶이를 먹고 싶었는데 금방 이렇게 서서 먹고 가려고 했는데 이 3명에 1인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오뎅이라도 먹자 해가지고 오뎅 먹었죠. 네. 오뎅 먹고. 오뎅은 뭐 그냥 그럭저럭 오뎅이었죠. 한 꼬치당 네. 1,500원씩 해서 네. 요즘 오뎅도 비싸졌구나. 2,000원대도 있어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하고 미사역에 도착을 하니까 거의 10시에서 11시쯤이었죠. 11시 넘었을 거예요. 네. 그러고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날 뭔가 입맛이 완전 살아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베스킨라빈스 티켓이 있어서 쿠폰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아이스크림도 먹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시작한 여행은 이런 먹거리 여행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볼 것에 있어서 굉장히 화려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는데 이게 뭐 당일치기 코스잖아요. 그렇죠. 유진님한테 이게 여행으로 느껴졌나요? 저는 완전 여행 같았어요. 사실 몇 시에 시작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후 2시에 출발한다는 건 사실 아침 시간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약간 니엇니엇한 그 시간을만 쓰겠다는 거니까 되게 작은데 그 시간이 근데 막 체감상으로는 한 새벽에 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만큼 많은 걸 봤다. 출발한 느낌.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걸 보는 것,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익숙하게 보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를 보는 게 얼만큼 리프레시가 되는지 느낄 수 있었달까? 그래서 여행이라고 부를만 했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짧아도 네. 길어도 네. 정말 새로운 것들이 있거나 네. 거기 내가 느낀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여행이라고 느껴져요. 느낀 점이 있으면 여행이죠. 네, 근데 거기에 그냥 뭐 새롭지는 않은데 기분 전환 정도 됐다. 이러면은 산책이고 네. 여행이라고 부를 법했어요, 저도. 확실히 희원님은 그 기준에 있어 되게 엄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요? 저는 사실 동네 앞을 가도 여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늘. 여행. 그쵸. 네, 산책도 여행이다,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희연님 좀 더 여행이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그 기준이 몇 개 더 있지 않나. 그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늘 하는 코너죠. 오늘 주제에 대한 너드의 한마디인데 특별히 이것도 질문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희연님부터. 갑자기 가게 된 여행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 동네에 또 간다면 네. 무엇을 보고 싶은가요? 우리가 사실 동네를 고려대가 있는 안암 쪽에서 제기동으로 넘어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버스를 타면서는 동대문 구청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약간 서울의 오래된 동네란 말이에요. 네,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맛집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간다면 저희 이 여행 코스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 먹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희연님은 많이 먹진 않은데 뭘 먹는가 그거에 되게 중요도가 있죠. 그래서 맛집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고 특히나 그냥 맛집들은 뭐 메뉴에 따라서 많을 거예요. 거기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네. 과연 쌍화차가 네. 정말 맛있는 곳은 없는가? 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화차. 한국의 디저트를 정말 제대로 하는 곳은 과연 없는가? 그쪽 지역에 있으면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희연님은 쌍화차 보통 어떨 때 드세요? 별로 찻집에 가서 많이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꼭 찻집을 가지 않더라도 쌍화탕을 종종 드시나요? 감기 걸렸을 때. 집에 쌍화탕이 있어요? 아니, 편의점에서 사 먹죠. 아, 그리고 저는 어차피 한약 할머니가 맨날 다려주시잖아요, 홍삼. 네. 그거 먹으니까. 저는 사실 어느 때 먹었냐면 아플 때 약국에서 약 받으면서 당장 바로 거기 그 자리에서 약 뜯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에 먹어도 되는데 이제 감기나 뭐 몸살 그런 게 걸렸을 때는 괜히 쌍화탕 그 병에 든 거 있죠. 네. 따뜻하게 뜨겁게 보관되고 온장고, 있는. 온장고. 네, 약국에 꼭 있잖아요. 맞죠, 거기서 그거 하나 꼭 사서 그 당시에 500원 했는데 따뜻한 쌍화탕에 약을 먹는 그게 제 루틴이었어요. 그게 루틴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동양적인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쌍화탕 하면 뭔가 나를 위한 보양식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달까? 이게 설령 정말 쌍화탕의 퍼센테이지는 뭐 담갔다 뺀 수준이더라도 적어도 이 향기만으로 내가 어떤 느끼는 그런 치유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었달까요? 그래서 저는 희연님이 잘하는 쌍화차 집을 찾으면 저도 관심이 매우 많아요. 아, 즐거울 것 같다. 네. 그럼 유진님은 네. 똑같은 질문이죠? 네. 갑자기 우리가 안암이랑 제기동 이쪽으로 가게 됐는데 네. 또 다시 간다면 뭘 가장 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 동네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하는 상태여서 희연님의 손에 이끌려서 뭐 가게 됐는데 뭐 직접적으로 거기를 내가 구경해야지라고 가기에는 뭐 시간 자체가 너무 늦기도 했고 그래서 막 빨리 지나간 감도 있었는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근데 그 시장이 너무 사실은 놀라워서 특히 경동시장 있고 양념시장 있는데 그 둘 중에선? 저는 양념식 그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아, 약재들 막 있었던 네, 거. 일단 향기부터가 장난 아니잖아요? 저건 과연 어디서 온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근데 우리가 그런 데를 안 가본 건 아니잖아요. 왜 금산이나 네. 영주나 이런 데 가면 풍기 인삼 파는 영주에 이제 시장도 있고 금산에도 인삼시장이라고 해서 쫙 해서 다 봤었잖아요. 근데 느낌이 훨씬 전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달라? 일단은 인삼시장은 일단 인삼이라는 거는 약간 거긴 산지잖아요. 거기가 모이는 데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그 친구들을 봤을 때 느낌은 아 얘가 땅에서 나온 지 그래도 얼마 안 됐구나. 나는 좀 더 그런 수분기가 많이 느껴진다면 약재 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뭐 여기에 수분이라고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드라이한 어떤 조각들이 막 재밌는 뭔가 이 비닐에 막 이렇게 엄청 담겨있는 그런 특이한 느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왜 자연인 분들이 집에다가 뭐 다양한 거를 따서 말려놓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여기는 다 그런 말리는 것들이 죄다 있는 흥미로운 곳. 그리고 사실 약재니까 뭐 사람마다 필요한 약재가 다르겠지만 그걸 여기 와서 산다라는 게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네. 그 실제로 이 양념시장에 가서 네. 한번 직접 네. 좀 위험하지 않은 재료들을 골라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겠군요. 뭐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그것도 되게 딥하잖아요. 아, 그쵸. 잘못했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떠냐면 꼭 거기서 내가 탕약을 지어 먹겠다 이게 아니라 그거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돌아가는구나. 사람들은 뭐 어느 때에 오고 약재도 그 계절마다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아,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자연에서 온 시즌에 것들이. 가면 막 볼 수 있는 약재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가봐야겠다. 저는 사실 약재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진짜로 그냥
어떤 지적 호기심이 갑자기 차오르는 네. 그런 기분이었달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동시장에 있는 서울 양령시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슈퍼너드 12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시작한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네, 슈퍼너드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희 인스타그램 열었다고 아, 맞아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슈퍼너드라고 치면 되는데 거기 벌써 구독을 해주신, 팔로우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다른 분은 저희 구독자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하겠고, 시금치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너드는 이렇게 오늘 주제처럼 가까운 거리에 여행을 앞으로도 종종 갈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저희의 이런 관심도와 함께 한번 관심이 생기신다면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겠다.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슈퍼넛 슈퍼넛 안녕!